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나쁘다라는 말이요. 그게 그렇죠. 나쁜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이게 나쁜 놈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해서 네,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저기 주인공이 맞네. 네. 해피의 어원 제가 아니, 퀴즈 저기 네? 사실은 우리 네. 종로 이제 여기는 공직자니까 우리 이정육 시인님 그런데 사적으로 이제 형동생 이제 동생 뭐 이러고 지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사실은 그 종로가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정육 시인이 사실 못났잖아요. 못난 사람인데 많이 배려를 해주고 좀 챙겨주려고 하고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챙겨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고향에 저 투자입니다. 예, 투자. 고향에 제가 사실 정확히 49년 만에 49년 이제 50년 했으면 50년 만에 고향에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오면서 많이 참 낯설었어요. 항상 어머니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 사촌 동생이 많이 나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주고 사실 오늘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이 자리도 우리 정로가오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도 본인이 없었지만은 내가 가장 또 참 존경,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해요. 내가 우리 후배들 뭐 이게 문단 후배들은 게 나이로 후배로 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 아까 있다 했잖아요. 저 종로가오고 병동이하고 두 사람들인데 참 든든해요. 저런 분들이 희망이죠. 우리 희망. 그리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좀 마음이 놓이고 그렇죠. 아니, 저거 진짜 저거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셨죠? 네. 저기 질문. 네.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방법이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게 있어서 시중에서요? 네. 네. 일단 제가 낭송을 하나 할게요. 예. 좋습니다. 네. 몇 쪽이? 16페이지. 16쪽에. 네. 낭송을 참 잘하시네. 민들레 피었네 정세훈 민들레 피었네 꽃밭을 만들었네 물 가두어 등쳤지 제방 두 길가에 나 일부러 꽃이 뿌려놓지 않았어도 민들레 홀씨 바람 타고 날아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민들레 피었네 제멋대로 꽃은 이렇게 피는 것이라고 꽃밭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박수. 그런데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 받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한번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시를 지금 낭송 같이 경청했잖아요. 이 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눈에 와닿는 시행이 어느 시행입니까? 만드는 것이라. 만드는 것이라. 또 다른 분은 요 시행이 있어요. 연 말고 시행 중에서 나름대로 좀 가슴이라든가 뭔가 와닿는 시행을 좀 어느 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꽃이 뿌려놓지 않았어도 네? 그 대목이 들어가다. 일부러? 민들레 피었네. 요 시를 지금. 일부러 네. 거기에 좀 이게 좀 일단 지은이 씨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시에서 이 시를 살리고 싶었던 시행이 하나 있어요. 물 가두어둔 저수지. 물 가두어둔 저수지 이 표현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시가 민들레가 피치 않아요. 민들레 피었네, 꽃밭을 만들었네. 물 가두어둔 저수지, 제방뚝 길가에. 시연 여기에 물 가두어뒀다. 그거와 민들레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 요 저기는 요 시행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시행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더 이 시가 살아난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장을 쓰든지 간에 사어가 있고 생어가 있어요. 그 문장을 죽이는 그 단어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그 문장을 살리는 단어. 그러니까 사어와 생어, 활어, 사어와 활어를 활용을 많이 고민해야죠. 저는 이 문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저 나름대로 했는데 이 얘기를 그 이수 형이 좀 안타깝게 형동생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수 형하고 이수 형이 좀 반에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방송 듣고서 찾아와 일부러 우편까지 왔어요. 춘천에서인데 그들의 형동생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내가 언젠가 그 형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수영 그 소설을 보면은 정말 치밀해요. 문장을 딱 보고서 저는 소설 전문가 아니잖아요. 소설 읽을 적에 문장이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죽어버리는데 사는데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죠. 시도 어떻든 간에 그 활적에 저는 항상 이 단어가 가령이 되어서 같은 이렇게 용어를 비슷한 용어라도 이 시 전체의 시 흐름과 그 문장 그 글을 배치된 거와 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안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래서 다른 것도 여기서 이 표현이 더 낫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전체적인 구도에서도 그렇고 네. 어떤 그 공간적인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민들레가 날아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 터가 여기서 이제 물 가두어둔 저수지라는 그거를 택했죠. 그런 게 가령에서도 양쪽에 이제 균형이 있어야 밭두개도 필 수 된다는 있고 거죠. 밭두개도 필 수 있고 아니면 저기도 넓은 들판도 필 수 있는데 그런 민들레를 그것도 물 가두어둔 저수지 억압당하고 그냥 가두어뒀다는 거잖아요. 가두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심으려고 걸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혼자 터득한 방식인데 들어오는 장소를 우리 사회적인 얘기들이 장소를 어디를 표현하느냐. 뭐 민들레가 여러 가지 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여기 표현했던 민들레가 이렇게 저울로 피고 누가 심은 또 억압도 하지 않지 마음대로 피고 지대로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지대로 꽃밭을 만드는 것도 억압당한 그런 저기에다가 그럼 저수지랑 민들레가 서로 대조적인 거네요. 그런 식으로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괜히 문자 썼네. 아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의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로 원심력과 구심력을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한쪽으로 그 민들레만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좀 그것으로만 경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의 이미지를 갖다가 고여 흐르지 못하는 물도 많구나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요. 저도 이렇게 이제 미들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몇 작품들을 좀 뽑아서 이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굉장히 아니, 시간을 많이 구애받지 마시고요. 네. 구애받지 마시고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제가 여러 그럼 분 이렇게 괜찮아요. 구애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너무 영광스럽게 네. 여러분들 우리 뭐 선생님들과 여기 이런 말씀 나눈다는 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그냥 미영사님 네,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쥐구멍을 찾게 되네요. 아? 쥐구멍을 자꾸 찾게 돼요. 아, 쥐구멍? 예. 그러니까 아, 쥐구멍이 선생님 그 있었나요 여기? 살아오신 얘기를 갖다가 음.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어떤 거? 근데 시중에서요 음, 그 장마라는 시가요.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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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장마. 장마라는 시가 사실 아, 예. 예. 예, 장마. 칠칠 아, 읽어요. 이 장마. 장마라는 시를 읽으면서 몇 번을 읽었어요. 사실은. 예. 읽으면서 아 정말 장마의 제목과 함께 거기에서 울컥 이렇게 쏟아지는 그 예, 눈물이 예, 마음이 되게 먹먹하면서도 예. 또 예, 한편으로는 사연이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또 예, 내용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독자도 편하지 않고 저도 편하지 않아요. 이거 네, 제가 그래서 순서도 편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이게 네.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고백을 어디까지 그러면 하는 건가 이런 예, 부분이 장마가요. 있어요. 사실은 시적 영상 맞지요? 시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걸 여러분한테 솔직히 저는 이제 거짓은 안 해요. 문학도 저는 거짓스러운 사람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걸 세상에 내놓아야 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가 굉장히 오래전에 썼었어요. 제가 어떤 시기에 썼냐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 제가 이제 2002년도 이제 그때 월드컵 터질 때죠. 월드컵. 그 무렵에 이제 제 심폐 불량 났고 요양자를 부편의 김포로 가야 될 입장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저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그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희생적이신 분인데 단 한 가지 흠이 뭐냐면은 그렇게 평소에는 참 예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막 그런 정도로 좀 하신 분인데 술만 들어가시면 너무 고달퍼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는 이해가 됐어요. 제 숲이집 사무집 나오는데 술만 드시면은 몸이 비로소 그런지 마음이 비로소 그런지 그렇게 가정에 폭력적이었어요. 커서는 정말 담지 말자. 내 동생은 아직 맹세까지 오고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술을 잘 안 배우려고 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까 그 어려운 현상을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술을 안 먹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걸리 돈을 현장 갖다 놓고 마시라면서 목말고도 뭐하고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저는 이제 주사 이런 거 지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 먹으면 더 제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람들 더 그랬었거든요. 항상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이제 진폐 뭐 이런 게 앓게 되니까 이제 술도 뭐 이제 좀 뭐 많이 못해. 지금도 이제 뭐 막걸리 한 두세 잔이면 더 이상 안 먹거든요. 더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진폐 판명이나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마음도 그렇고 이제 심심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998년도 IMF 시작 때 몇 년 동안 대우자동차가 계속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2002, 2003년, 2000년 초까지 계속 해고 노동자 문제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평 거기 쪽에서.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 돕기 위한 바자회들 가서 저기 오는데 이 장마 쓴 날도 그 원인 지구한 날도 바자회를 참석하고 나니까
또 제가 심폐판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운데 바지에서 술 한잔 먹으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비도 많이 오고 울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집 앞에 백마장 그쪽에서 이제 이사해서 사는데 집 앞도 그거 지나가는데 비는 내리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음식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이제 그 주인 아줌마는 밖에서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좀 젊은 건 또 젊은 건 아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요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저 사실이다. 사실이고 많이 울었죠. 여기서는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고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비난은 제가 다 해받겠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이거를 박영근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못하는 영근이한테 보여줬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를 그러니까 못 들었다면은 네. 사실 되게 편하지 않은 시인데 선생님 쭉 삶이랑 지금 얘기를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들려요. 선생님 삶이랑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냐 불편하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진심되게 진정 있게 살아. 그분을 욕보인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순간에 여기 행위가 나오죠. 그분도 굉장히 저를 가엽게 생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시고 어, 박영근 씨, 박영근 씨, 내가 이거를 보여줬어요. 네. 영근이가 막 울었어요. 그 수술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진짜 박영근 시인님하고요. 그거는 또 수술 받으실 때 또 돌아가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 오늘 그 얘기 안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정말 생사고비를 그리고 그 암담하고 정말 그런 삶을 이겨내신 것 자체가 주변에 좋은 너무나 친구 있었어요. 영근이도 좋았고요. 그럼 그 박영근 시인도 시적 그 치열함이 대단했던 친구고.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 알잖아요. 그 노래의 원작자세요. 단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여러분들이 박노해는 많이 하는데 박영근 잘 모를 건데 박노해가 나오기 전에 한 7, 8년 전에 먼저 나온 게 박영근이에요. 노동문학과도 맨 앞에 박영근이 배치돼 있고요. 박영근이라 어떤 친구냐면 전주고등학교에 수재했었어요. 공부 잘했었어요. 일찍 깨었죠 사이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이 친구가. 사이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더 공부해서 안 되겠다. 그리 가서 상경에서 누구를 만나요? 김지아를 만나요. 김지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70년대 후배. 그래서 빨리 이 사회에 눈을 뜨죠. 그리고 말지 이런 데 관여를 해요. 여러분 말지 다 아시는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고 이 친구가 치역 궁극판 앞에서라는 시집을 딱 첫 시집을 했는데 굉장히 큰 시집을 했죠. 그때 그 시집을 보고서 신경림이라든가 이런 정말 리얼리즘 하는 이런 선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했죠. 그래서 박영규가 했는데 워낙 80년대 들어오면서 투사적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박노해가 투사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박노해가 이미 날렸고 박영규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됐죠.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노동문학 현대 카프 이후에 전태일 열사 이후에 정말 노동문학 현대 노동문학의 시조라고 박영규라는 시인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나보다 그 친구는 이제 58년생이고 저는 5년 3살 차이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이제 이은봉이 형 같은 경우는 형이라고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나한테 셋이 있으면 나한테 형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은봉 형 같은 경우 나는 어떻게 이은봉 같은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고 참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어쨌건 문학도 참 치열하게 잘했고 제 주변에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좋은 분들 때문에 제가 그나마나 아주 이 시원찮은 놈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유. 저는 되도록이면은 예술은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 철두철미해요. 내 문학, 내 시만큼 내가 세상에 내놓는 작품만큼은 거짓으로 하지 말자. 최대한으로 내가 했던 그래서 장마도 사실 굉장히 고민해서 이게 써는 게 있는데 막으려다 보면 솔직히 삶의 동지와 가도 서운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가니 이 시주에 비로소 이 번지라고 맞기 때문에 이 장마도 잘 읽어보면 번지라고 느낌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 본질이 무엇이냐? 남녀간에 모두가 본질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의 그런 것들 마음을 이렇게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도 사실 지가 그렇게 따지면 내밀꽃 필 무렵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또 보면은 그 순간에 왜 울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됐느냐. 표현을 안 했지만 가슴 그것도 아팠던 건 사실은 뭐냐면은 예. 내가 그렇게 바자에 나가고 그 했던 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미망이 하잖아요. 근데 지가 그걸 얼마나 그 순간 충격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들 두 번 다시 모르죠. 서로 간에. 또 그런 기막힌 인연으로. 아유 뭐 그러면 뭐 장마가 지났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해피한 해바라기 같은 이런 올해 해바라기가 고개를 선물 결국은 이제 받았어요. 숙이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거서 고개를 푹 숙였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 그 고개를 푹 숙인 해바라기를 보면서 이렇게 또 아래로 그죠? 해를 저희는 이제 젊었을 때는 항상 위를 쳐다보고 막 나가려고 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걸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굽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깊은 굴 속에 들어가는 동면에 들어가는 이러한 동물들의 생태가 결국은 어찌 보면은 숨는다는 의미보다는 부활이고 거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고 또 봄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거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그 겨울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동면이라는 시집을 그렇게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이런 속 깊은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그 마음의 호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마음의 단풍이 좀 이렇게 잘 예쁘게 드는 그래서 가을 한때 저희가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